중국 대륙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올해 들어 6번째로 발생한 초강력 태풍 뉘파, 워퍼가 중국 남부 광둥성에 상륙한 지 불과 30분 만에 이 지역 전체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쏟아부은 기록적인 폭우를 견디지 못한 13개의 초대형 댐들이 거의 동시에 폭발하는 최악의 연쇄 붕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앙 발생 직후 공개된 충격적인 위성 사진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여기가 정말 우리가 알던 중국이 맞는가? 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앙의 시작은 태풍 뉘파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최소 5명의 희생자를 낸 뒤 북상한 뉘파는 시속 175km에 달하는 맹렬한 위력을 품고 7월 20일 홍콩과 마카오를 먼저 강타했습니다. 홍콩에서는 2023년 이래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10호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고 6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등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일 저녁, 태풍은 광둥성 타이산시에 상륙했습니다. 상륙과 동시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시간당 수백 밀리미터의 물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배수 시스템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불과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광둥성 전역은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도로와 건물의 구분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거대한 흙탕물 아래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광둥, 광시, 하이난, 푸젠 등 해안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누구도 이 정도의 파국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태풍이 쏟아낸 엄청난 양의 물이 상류 지역의 댐들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하나의 댐이 먼저 한계를 넘어서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와 수압이 바로 하류의 다른 댐들로 전달되며 마치 거대한 도미노처럼 인근 지역의 초대형 댐 13개가 거의 동시에 폭발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연쇄 붕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를 넘어 댐이라는 인공 구조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인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사태 발생 후 각국에서 긴급하게 촬영한 위성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도시와 녹색의 사냐는 온데간데였고 오직 거대하고 탁한 내륙의 바다만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주강 삼각주로 불리던 중국 최대의 경제 중심지는 이제 그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각국 정상들은 이 전례 없는 재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대응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국인가? 이 질문은 지금 위성 사진을 바라보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경악 어린 탄식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침몰을 넘어 인류 문명 전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위기의 시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진짜 규모와 피해는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단 하나의 태풍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비극의 전조는 이미 6월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중부, 동부, 남부를 아우르는 26개 성, 허베이, 충칭, 스촨, 장시, 구이저우, 안후이 등은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조차 6월 27일 기준으로 이미 8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고 74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경제적 손실액은 270억 위안, 약 38억 달러에 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2,0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1998년 대홍수 이래 최악의 물난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샤댐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이창시는 지난 며칠간 17cm가 넘는 50년 만에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며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신화통신은 6월 28일 기준으로 이창시와 허베이성 일대에서 65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7만 9천 헥타르의 농경지와 수백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 모든 피해가 오직 폭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수많은 시민들은 이것은 산샤댐이 몰래 물을 방류한 결과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의심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부터 산샤댐의 저수지 수위는 경고 수위를 2m나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댐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CCTV의 보도는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반전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지 진영구소 거진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산샤댐은 현재 수위보다 훨씬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안전하다고 보도하며 붕괴 위험설을 서방 언론의 악의적인 소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타이완 뉴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정반대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80년 만에 최대 유입량으로 인해 산샤댐이 2003년 가동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한때 인류 최대의 공학적 성취라 칭송받던 구조물의 안전성 자체가 심각한 의문에 부딪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세기를 박은 것은 독일에 거주하는 중국계 수리학자 왕웨이러 박사의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그는 프랑스 알파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산샤댐의 구조적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왕 박사에 따르면 산샤댐은 설계, 시공, 품질 감리를 모두 동일한 집단이 맡아 매우 빠른 속도로 완공한 난림 공사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는 댐을 건설한 콘크리트 블록들이 안반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 얹어 있을 뿐이라며 댐에 이미 수많은 균열이 발생했고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 역시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십 년 전부터 댐이 설계 결함으로 인해 이미 수 센티미터씩 이동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 역시 댐의 이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전한 범위 내의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축소해왔습니다. 작년에 댐이 휘어져 보인다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을 때도 그들은 같은 변명을 반복했습니다. 왕 박사는 1998년 대홍수 이후 서방 전문가들이 댐의 철근 용접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하자 중국인 기술자들이 이를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했던 일화까지 공개하며 총체적인 부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왕 박사는 중국 정부와 언론은 붕괴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만약 댐이 붕괴할 경우 우한, 난징, 상하이 등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약 4억 명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자신감 하락은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댐 완공 초기, 중국 관영 매체는 댐이 만년에 한 번 오는 홍수도 견딜 수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들은 이 기준을 1000년으로 낮췄고 작년에는 다시 100년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댐의 안전성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국 최근 중국 정부는 산샤댐이 막대한 이익 외에도 생태, 지질학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뒤늦게 인정했지만 이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우려와 경고, 그리고 은폐된 진실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중국 대륙을 집어삼키는 최악의 재앙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